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뼈에 새기셔야 돼요. 이거를 한 번 본다고 해서 솔직히 체화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 번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볼 때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서 뼈에 새기시는 만큼, 그게 누적되는 만큼 인생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완전 체화가 됐기 때문에, 체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오늘 여러분 강인함의 힘 대국민 필독서죠. 강인함의 힘 특강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우리의 뇌, 브레인이 죽어도 못 견디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뇌가 못 견디면 어떤 게 따라오냐면은 근시안적 선택, 근시안적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뭐가 따라오죠? 퓨처 셀프한테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퓨처 셀프가 현재 시점으로 도달했을 때 어떻게 돼요? 빚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걸 다 갚아야 돼요. 싹 다 갚아야 돼요. 이게 반복되는 걸 뭐라 그래요?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의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있는데 어떤 메커니즘이 못 견뎌. 못 견뎌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저랑 차분히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퓨처 셀프 내용이 인트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네요. 마지막 대국민 필독서가 여러분 2023년 8월 30일에 추천한 퓨처 셀프였어요. 퓨처 셀프 안 읽어본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은 분들은 항상 이렇게 같이 리마인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퓨처 셀프 철학을 까먹으면 안 되지. 퓨처 셀프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진짜 근시안적 선택을 하면은 내 퓨처 셀프가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를 자꾸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이 넘게 읽으셨거든요. 퓨처 셀프 읽은 분들은 강인함의 힘 읽으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알렉스 허친슨이라는 분인데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넘사벽이냐면은 달리기 국가대표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진짜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분이 캠브리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생뚱맞게 그분이 강인함의 힘을 추천했더라고요. 이게 달리기 내용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짜 강인함이 무엇인지, 왜 그분이 쓴 책에도 그 내구력, 그러니까 인내심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왜 자기가 어떤 역학도 많이 하는데 실제 달리기 선수야.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읽다가 포기한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 책은 강력 추천하진 않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책이 있다,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다 에피소드가 예전에 남아 있어요. 그분이 추천해 주신 책이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 그래, 우리 알렉슨 허친스 박사님이 책을 잘 쓰셨으면 이런 책이 나왔겠죠. 딱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관련된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강인함의 힘을 대국민 필독서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2014년에 랜드 연구소는 미 공군을 대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점검했다. 전쟁에 투입할 공군 병사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에 보완할 점은 없는가? 그냥 무턱대고 진짜 이거 생각을 하면은, 요즘 군대는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 군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바꿔야 될 게 90%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은 이런 피드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최강 군대가 되는 거죠. 뭐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테크놀로지도 대단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측면으로 봐도 이런 훈련 과정을 계속 피드백으로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최강 군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병사들이 처할 만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시키는 10여 가지 훈련을 평가하고, 랜드 연구소는 추천 목록 상위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두 가지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임무 수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핵심 기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임무 수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핵심 기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특히 자신감 향상, 목표 설정, 주의력 조절, 각성 조절, 심상 훈련, 긍정적 자기대화, 갈등 유발 요인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구획화를 비롯한 심리 기술 훈련을 강조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둘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기 전에 관련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체험 훈련, 그러니까 진짜로 힘든 훈련에 투입하기 전에
이런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가 컸대요. 강인하기로 이름난 네이비실조차 2000년대 초에 심리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네이비실하면 뭐예요? 막 말도 안 되는 혹독한 상황에서 막 이악 물고 버티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 이 네이비실조차 심리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대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 네이비실은 훈련병의 심리 측면에서 수행력을 관찰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습득하도록 훈련하고자 이런 수업을 도입했대요. 그러니까 네이비실 하면은 몸으로만 부딪히고 뼈 부러져도 참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인함의 시작은 이론 수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 연구와 실습으로 드러난 결과는 명확하다. 뭐가 명확할까요? 스트레스 면역, 즉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무턱대고 던져넣는 훈련은 훈련병이 그런 상황을 헤치고 나갈 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론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분명히 뭐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것도 있겠죠. 안목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 브라이언 질레거는 내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해봤자 이게 대박이에요. 긴장을 푸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강인한 정신력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야, 긴장 좀 풀어.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거 뭐 있죠? 심호흡하는 거. 근데 그럼 심호흡을 할 줄 아냐는 거예요. 제가 이 가슴이 답답해서 호흡에 관련된 책도 진짜 많이 보고 전문가분들이랑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깨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호흡이 많이 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잘 때 입에다가 그런 수면 호흡 테이프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 테이프를 붙이고 자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떼는데 저는 붙이고 자니까 한 70%는 깨어 있어도 입을 이렇게 막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구강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코로 호흡을 해요. 그래서 호흡이 그냥 압도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튀어야지 심호흡해야지 그런 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퍼포먼스가 늘지 그냥 막연하게 해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 전문가들이 자기 시간을 갈아 넣어서 레퍼런스 진짜 20쪽 30쪽 있는 책들은 그냥 읽으면 땡큐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심리기술 훈련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시키고 약점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러니까 약점을 보완하는데 단점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긍정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활용한다. 낙천성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법,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고 성장을 하는 법,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비롯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친다. 좋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여러분들이 결국엔 다 읽으셔야 돼요. 왜? 제가 다 빼먹고 읽잖아요. 이게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막 전쟁에서 이기는 법뿐만 아니라 낙천성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법 이런 걸 가르쳐줘서 결국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배운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군인이 전장에서 마주칠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 또는 일상을 괴롭힐 스트레스 요인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미 육군은 2015년에 전임 발달 전략을 채택했다. 무기를 다루는 기술과 전술 지식을 강조하는 낡은 접근법에서 벗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인적 인간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최적 심리 상태, 사회 지능 향상, 신체와 정신 건강 증진, 의사 결정 능력 향상, 그리고 팀 빌딩을 다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하면은 뭐 이기는 법만 다루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전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은 뭐예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특히 심리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모든 직업이 힘들겠지만 전시 상황이 터졌을 때 정말 그 난이도는 극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못 버티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실전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멘탈이 정말 강해야 되는데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때요? 현재는 군대에서조차
브라이언트 감독 방식으로 강인함을 키우는 훈련을 거부한다. 여러분 이렇게 읽기 때문에 책을 다 읽으셔야 돼요. 이 감독의 방식이 뭐예요? 지옥 훈련 방식.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뼈 부러져 참아야 되고 이거 효과 없다는 거 이제 검증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연구진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는 군인들을 분석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했다. 그냥 군인이 많은데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조사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게 좀 저는 소름 돋았는데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이 아닌 도전 가능한 목표로 인식한다. 왜? 이 내용이 어디서 똑같은 말이 나왔었죠? 유연함의 힘. 그러니까 유연함의 힘 읽은 게 이제 또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 덕분이다. 메타인지가 높아서죠. 그렇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도의 융통성을 발휘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이 내용도 어디 나왔죠? 유연함의 힘. 제가 유연함의 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때 뭐라 그랬죠? 이 책은 책 제목이 깡패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진짜 여러분 유연함의 힘은 책 제목이 깡패예요. 벌써 이렇게 딱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분들 어때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 독서 세포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신호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문제에 대응한다. 반응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거예요. 부정적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심리 상태를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주변의 모든 여건이 뒤죽박죽인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알아낸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군인한테만 적용될까요? 부부싸움이 생겼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 우리가 화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니면 남편분이 똑같아요. 좀 날카롭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롭고 짜증나는 말투로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싸움이 날 수가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아내분이든 남편분이든 그 오전 오후 일과에 그냥 너무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진짜 아파갖고 막 진짜 5시간 내내 울어서 진짜 막 경악하면서 아이가 계속 울면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큰 사고가 터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색 안 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그게 아내분이나 남편분한테 전달된 건데 그걸 알았으면 아유 힘들었겠다. 짜증 날만 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부정적 자극 이거 되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스티븐 코빙 책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 전철에서 아이 2명이 막 떠들고 노는 거야. 막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데 아빠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아빠가 아이 2명이 떠들고 있는데 아빠가 그걸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짜증 나니까 그 옆에 있었던 분이 거기 애 좀 간수 좀 잘하라고 조용히 하게 하라고 뭐냐고 이게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아빠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아내 장례식이 막 끝나갖고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탁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반응했었잖아요. 부정적 자극에 반응했었잖아요. 근데 상황을 알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그게 나랑 알 바가 없고요. 애 좀 간수 좀 잘하라고요. 그러는 분은 1% 미만이겠죠. 위로를 하겠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저렇게 밝게 뛰어논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도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평소에 공부하고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어디 나왔었다고요? 유연함의 힘에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읽어보면은 내가 수십 명의 작가, 기업가, 임직원, 군인, 선수 등 그냥 뭐 다 만나본 거죠.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거의 모두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났다. 이 내용도 유연함의 힘이 나오죠. 작가가 쓰던 원고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었고 그냥 쓰기 싫은 거야. 기업가나 임원은 프로젝트 마감일을 어떻게든 미룰 방법을 궁리했고 선수는 경주하는 고통을 끝내고 싶어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는지 찾았다고 했다. 인생에서 여러분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우리는 이 역경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이 역경을 어떻게 바라볼 거고 이 역경을 어떻게 다룰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발전시킬 거거든요. 그거에 무너지는 사람은 다운사이드로 갈 거고요. 그거를 활용하고 진짜 원동력으로 삼으면 업사이드로 갈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루 이틀을 몰라. 근데 이게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누적되죠. 그 차이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건데.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해하는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또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 책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돼. 이거를 제가 사실 이 책은 이 강인함의 힘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그냥 오디오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 다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뭐요?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신이 지쳤을 때 뭐 맨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맨날 있는 거고 심신이 지친 거는 맨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능한 빨리 벗어날 길을 찾기 십상이다. 그래서 어때요? 멍 때리고 싶고 시간 죽이고 싶고 그냥 뭐 게임으로 이 순간을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유튜브나 그냥 하루 종일 진창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가장 손쉬운 길을 선택한다. 이게 뭐예요? 퓨처 셀프에서 뭐예요? 근시안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쉬운 길을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만나면은 어서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여러분 예측을 좋아해요. 그래 왜 예측을 좋아해요? 불안한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못 버티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요. 우리 뇌는 스토리를 좋아하고요, 예측을 좋아해요. 왜? 불확실성을 못 견뎌요. 우리 뇌는 이 불확실성에 진짜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다 예측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예측을 안 하면 또 모든 신호를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미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에 이르든지 불확실성을 종료하라는 본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종결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발표가 안 나면은 불안해. 그래서 그 시간을 즐기거나 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종결이 안 나면은 모든 사람이 초조해서 딴 걸 못 해요. 그때 차분하게 내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게 무엇보다 귀한 자산인데 그 시간을 즐기고 활용하면서 그 시간을 또 하나의 자산으로 환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여러분 이 진짜 이 미친 종교의 욕구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친 선택을 해요. 특히 사과할 때 사과가 종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사과하면 저쪽에서 못 받아들이는 게 사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과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가가요, 사과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뭐랄까 확실하게 안 말해줘. 그냥 미쳐. 왜? 내가 잘못을 했고 이 사과를 종결짓고 싶고 이 나쁜 거를 매듭을 져갖고 확 진짜 없애버리고 싶은데 종결이 안 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로 좋은 마음으로 갔지만 종결이 안 나기 때문에 더 악화가 돼요. 사과가 아니라 다시 나쁜 짓을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아셔도 인생 진짜 행복해지실 거예요. 불확실성을 빨리 종결하는 욕구를 제어해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강인함을 기르는 핵심이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제가 2번 더 읽을게요. 불확실성을 빨리 종료하려는 욕구를 제어. 그 욕구를 제어해야 돼요. 종결 욕구를 제어해서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강인함이다. 불확실성을 빨리 종료하려는 욕구를 제어해 종결 욕구를 제어해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강인함을 기르는 핵심이다. 불확실성을 서둘러 마무리 짓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도록 자신을 격려하고 안내할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손쉽고 빠른 길을 찾기 때문에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 이 관련 이제 전략은 뒤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종결 욕구에서 벗어나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판단을 하는지 테크닉들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서. 근데 일단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종결 욕구가 있구나. 근데 그 종결 욕구는 왜 있어? 뇌가 불확실성을 못 견디는구나. 그럼 그걸 알고 어때요? 이 종결 욕구에서만 벗어나도 여러분은 상위 5%고 1%예요. 어디에서만 벗어나도 종결 욕구에서만 벗어나도.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이게 빨리 결판이 났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사업을 벌린 게 많으니까 프로젝트마다 이 종결 욕구 때문에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고 대표님이랑 맨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다스리죠. 심지어 이거는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1년, 2년 지켜봐야 되고 이건 절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내랑 싸웠을 때도 빨리 종결 짓고 싶어요. 그래서 더 무리수를 두게 되죠. 어때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괴로움을 해결하라고 손쉽고 빠른 길을 찾기 때문에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노래 듣는 것도 이 불확실성 아무것도 안 하면은 뇌가 막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노래 들으면 그게 딱 집중이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통제하냐가 수행이고 인생의 궁극적 내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쪽만 읽으셔도 많은 걸 건져가신 거예요. 저는 이 여러분들이 강인함의 힘은 진짜 대국민 필독서고 이렇게 한 셋이 너무 좋거든요.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정말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 추천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좋았죠? 저는 5강으로 야무지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5강 맞죠? 5강으로 또 만나요.